네, 사드 포드의 일부가 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서 사드 전개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 우리 군 측의 설명이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슈들 풀어보겠습니다. 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드 배치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 군 측에서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서 사드 전개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 설명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뭐 너무 빠른 것이 아니었냐, 급작스러운 게 아니었냐 여러 가지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장님은 어떻게 어제 그 사드 발표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야 미국이나 또 한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기왕에 이제 배치가 결정이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또 한국 정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하는 것이 모두의 국가 이익에 이롭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뭐 이렇게 판단이랄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네. 자,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예. 그러니까 중국도 솔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엄청난 군비 증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뭐 동해라든가 뭐 남진하해라든가 또는 광동성 심지어 동부 삼성까지 최첨단 무기들을 배치해놨습니다. 미사일들을. 예. 그건 다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들이거든요. 왜 동북 삼성이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 쏘아야 미국의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최단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부 삼성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예. 그것을 한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그 팩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중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고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2013년 6월 달에 예. 솔직히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예. 중국 저것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물론 이제 북한 핵이라든가 미사일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중국이 만약에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MD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중국을 둘러싸버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예. 2013년에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뭐 북한 위협 포함해서 예. 미국은 그걸 방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론화가 되면서 2014년부터 우리 MD 또는 이제 사드 배치가 예.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자기 국방이라든가 안보, 국가 이익을 위해서 MD 내지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해야 되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사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네. 북한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정당한 일을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중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사드 배치는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양 국가의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좀 피해를 보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한미는 지금 군사동맹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국가 이익과 우리의 국가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따라서 모두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네. 그래도 국민도 납득을 할 수 있고. 자, 이게 전 원장님의 입장이었고 부 의원님의 입장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정말 고도로 진부하고 있거든요. 좀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작년 한 해 북한이 보여준 카드가 놀라울 수준이고요. 예. 지난달 특히 2월 12일 날 그 고체 연료 기반으로 한 북극성 2 이거 발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북한의 대부분이 지금 액체 로켓이었고 있는데 이게 그 고체 연료 기반으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인데 세대 교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경고 시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드와 같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페이트리어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경고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또 이 사드와 같은 무기 체계가 이
다량 이번에 4발씩 막 발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교전 능력이 사드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그 대기권 밖에서 하고 대기권 밖과 대기권 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사드가 우리 한국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배치는 저는 환영하는 편입니다. 그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국익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정말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드만 가지고는 예.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을 막아낸다든가 또는 포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방어 능력이라는 거 하는 것이 북한 미사일의 약 3,000km 내외의 그 미사일들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사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만약에 KN-5-8이라든가 이런 걸로 갖다가 하와이라든가 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드로서는 방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종말 단계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사드를 가지고 북한 핵을 막아낸다, 미사일을 막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어불성설이고 다만 사드가 다른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함께 우리 이제 킬체인이라든가 또는 이지스함이라든가 여러 다른 이제 팩2라든가 여러 다른 그런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것과 이 협력 체제가 잘 구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북한 미사일의 핵을 완전히 다 막아낼 수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마어마한 거리를 나가는 그런 그 미사일 갖다가 고각으로 쏘아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다연장포라든가 각종 뭐 스카드라든가 이 단거리 미사일들을 쏘아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이제 4발 그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일본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네. 분명히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한에 있는 미군만 앞으로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고 네. 선제적으로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얼마든지 타격을 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일본에다 보다 많은 사드를 배치해 놓은 것이 더 유효할지도 모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환영한다는 입장이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건 아닐까요? 그 중국의 반응 때문에 그런데 예. 북한도 아마도 여기서 주춤하지 않고 아마 강대강 국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춤거린다면 더 많은 굴욕적인 그 양보를 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더 큰 위협에 노출되는 그런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사실은 북한의 이런 폭주의 를 감안할 때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도 없이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느냐. 국가의 최고의 일차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책무인데 이것을 위해서 북한 핵 위협에 이렇게 그 맨손으로 이렇게 그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는 없거든요. 예. 우리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저는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조금 전에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한반도 긴장의 새 국면을 접어들고 있고 모두가 멈춰서야 된다. 북한 미사일 발사 중단해야 되고 한미 연합 훈련도 중단돼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협정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중단을 하려면 북한도 중단이 돼야 될 텐데 그동안 북한의 어떤 핵 제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핵을 없애는 데 있어서 중국이 좀 방관하지 않았느냐 이런 국제사회 비판도 있었고요. 어떻게 좀 이런 입장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줄기차게 이건 중국 책임이다. 너희들이 영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예. 너희들이 좀 더 힘을 열심히 좀 쏟아 넣어서 북한을 압박을 해서 이걸 막아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중국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우리 때문이냐? 이건 미국이 자꾸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방어적 차원에서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드는 거지. 미국 너희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해서 막아야지. 왜 우리가 거기 끼어드냐 이런 시기였는데 방금 이제 왕이가 제시한 여러 이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아마 앞으로 만약에 미중 간의 전략 대화가 되면 예. 저런 문제 가지고 혹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고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북한에게도 안보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뭐 중지를 하든지 잠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먼 바다에 가서 하든지 또는 근본적으로 평화 체제를 만들어서 북한이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냐는 것이 왕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틸러슨이 18일인가요?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가고 우리도 방문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이제 그 해결 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저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사드가 들어오는 거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북한은 북한대로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미국과 싸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핵이라든가 대량 살상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남한도 북한도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잠정적인 타협책은 뭐겠느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뭐 잠정 중단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핵 최소한의 동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이런 네. 식의 해법밖에 없다는 게 왕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들 수도 있을 텐데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게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요원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대화로 이끌어야 되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비핵화를 최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될 텐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맞지 않는다. 비핵화를 원하면서 어떻게 방어선을 구축하면 어떻게 비핵화 있을 수 있겠냐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는 우리가 견지하고 있잖아요. 사드가 핵을 방어하려는 거지 거기에 핵이 실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논외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 중국이요 계속 양비론이에요. 굉장히 비겁하게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예. 대국이라서 이렇게 이 논리 싸움에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것이 대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어떤 보는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양비론으로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북한이라는 주폭을 방조한 책임이 중국이라는 조폭이에요. 제가 보기엔 중국이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 굉장히 왕따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중국 먼저 국제 규범에 좀 순응하면서 얘기를 하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아베 총리의 외교 정책 싫어합니다만 그 사람 맞는 말 한 게 있어요. 중국은 터무니없는 국가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놓고 볼 때 정말 너무나 잘 맞는 그 얘기를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장기적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아까 보도를 보니까요 사드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반된 이런 행동 언행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MD랄까 뭐 사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날라오면 이걸 막을 수 있다 이거죠. 사전에 탐지해서 네. 뭐 초기든지 중기든지 종말이든지 타결할 수 있는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넘을 수 있는 또 새로운 미사일을 또 개발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MD를 또 만듭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늘 모르고 치어 올라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초대에 말씀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예. 중국이 엄청난 군사력을 증강을 시켜가지고 이때문에 동북 삼성 같은 데다가 약 5,500km까지 그 방어할 수 있는 레이더, 그러니까 소위 X밴드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걸 설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 전역까지 다 커버해서 감시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네. 자기들은 이미 또 미국의 MD를 능가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을 또 개발을 해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왜 자꾸 중국 겨냥 아니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래 우리 사드가 문제가 되면 너희들 그 X밴드 산동성이나 예를 들면 산동성에서 전부 평택까지 다 지금 커버해서 그 미군의 그 움직임을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동부 삼성에서 일본 미군기들 다 지금 서치하고 있고. 너 이거 폐기해라. 우리 사드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협상 카드를 내놓는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자꾸 안 중국이 가는- 아니고 예. 북한이야. 우리는 너희들 아니다. 예.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아는 건데. 그 원장님 말대로 너네들도 하면서 왜 우리는 안 된다는 거냐 이런 논리로 그 협상하지 않는 뭐 이유라든가 이런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조금 원장님과 그 시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사드는 이거는 팩트라고 저는 봅니다. 팩트인 것이
중국은 사실 엄살을 피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레이더 범위는 이 그 요격 모드로 600km 정도의 커버리지밖에 안 되고 우리가 눈앞에 위험이 있는데 뭐 그 뒤에 수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지금 없는데 그것이 그것으로부터 미군과 장병과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 관철돼야 되는 것이죠.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입장 같은 것들이 서로 간에 중국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게 안 된다면 계속 이런 논쟁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도 그 인정한 겁니다. 물론 말은 500km, 600km만 그 사드의 엑스밴드가 그래서 북한만 커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변형에 의해서 중국까지 모듈 변형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순식간에 2,000km, 3,000km까지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북 삼성.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동북 삼성입니다.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워싱턴 뭐 뉴욕까지 전부 공략할 수 있는 최첨단 동방 무기들이 거기에 지금 있거든요. 예.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알래스카에서 막으면 늦어요. 알래스카에서 이걸 잡아서 요격하기는 따라서 네. 만약에 동북 삼성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미국을 향해서 그러면 뒤쪽에서 그것이 어떻게 날아가는 걸 그 탐지해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사드의 목적인 거죠. 실제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자면 동북 삼성에 있는 어마어마한 중국 기지들, 중국의 미사일 기지들 이걸 지금 서치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할 수 있지만 더 앞에 한반도에다 배치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북한은 당연히 서치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엄청난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은 옛날에 그 화려했던 아편 전쟁 이전 시대를 그 영화의 시대를 다시 만회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세계 패권 논쟁에 쌓여 있는 거고 한반도 문제는 그 하위 개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중국도 인정해야 되고 미국도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미국이 일본에 배치한 사드 레이더 샤릭 쪽 위쪽에 샤릭기, 교감이사키 있는데 이미 배치돼 있어요. 여기에서 성주가 얼마만큼 전진됐느냐? 500km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사 범위가 500km 더 전진한 것이 그렇게 크리티컬할까요? 중국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미 피할 건 더 숨겨놓을 건 저 뒤쪽으로 더 숨겨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00km 전진 어떻게 보면 이 각도상으로 볼 때는 500km 미만의 그 효과밖에 없을 텐데 그건 너무 엄살인 거예요.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결속되는 네. 이런 것, 한미일이 결속되는 것 이런 것을 기반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싫은 것뿐이라는 견제하기 그렇죠. 위해서. 말씀이신 예, 거죠? 그 외에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이라는 것은 이 사이드 레이더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해서 이런 그 예. 정보를 융합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크리티컬한 자산은 아니에요.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자산의 종류를 보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중 간의 어떤 이런 걸로 엮기보다는 지금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자기의 병사들이 그 생존하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불어 넣어줘야지 전투를 용감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보호 장치가 필요해요. 어떤 군사 작전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으로서 미군 보호와 한국군 보호 이것을 위한 그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여기에서 중국은 좀 제외돼야 된다 좀 보시는 그렇죠.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논리가 가면 이건 너무 좀 비약이 심해집니다. 확장되는 거다, 예. 비약되는 거다. 예. 자, 이 그러면 논쟁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이 같아요. 논쟁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뭐 어떤 시각에 따라서도 예. 다르고 또 사실 팩트 체크도 이제 많이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예. 지금 동부 삼성에서 동풍 15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주한미군을 상대해서 다 지금 착탄거리가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쏘는 것보다도 중국에서 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유사시에는. 왜냐하면 중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은 주한미군, 주일미군부터 공격하겠다는 것을 지금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그래서 미국이 저기 사드 예. 배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그걸 사드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배치 때문에 좀 피해를 보이는 롯데그룹이라든가 혐한증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요. 반환 정서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달 하순에 렉스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요. 뭔가 좀 실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하죠. 중국하고 미국도 이 사안을 가지고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계속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진행되면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에 어떤 그 합의점을 찾고 좀 진정하고 다른 좀 대화로 해결하려는 이런 모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국무장관이 방중 방한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 사드는 이제 어쨌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제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드 부지가 조성도 안 돼 있고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이제 한국 정치 상황이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빨리 예.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물론 뭐 이건 좀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예단입니다만은 뭐 야권이 이제 정권이 야권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드 배치하는 게 상당히 이제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뭐 소위 이제 시중에서 떠드는 얘기 알박기 미리 그냥 딱 기정사실화 대목 시켜놓자 바뀌다 뭐 뭐 이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것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예. 이것도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예. 중국과 앞으로 협상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선제적인 이 점유를 해놓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딜하기가 훨씬 유리하죠. 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죠. 그런 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 북한 미사일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유엔이 그 북한이 지난 5일에 발사했던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규탄 내용의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엔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도 그렇겠고요. 예. 그래가지고 국제사회의 어떤 이런 북한을 향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더 세질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 당연한 수순이고요. 네. 좀 더 그 언론 성명 말고 의장 성명이라든지 추가적인 결의안이라든지 예. 좀 더 강도 높게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정말 저돌적으로 김정은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이 진짜 저돌적인데 이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정말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술 수준도 좀 놀랍습니다. 그 고체 연료 기반으로 엔진 연소 시험한 지 11개월 만에 시험 성공적으로 발사했는데 네. 고체와 액체는 정말 다른 미사일이거든요. 통상적인 제가 봤을 때 통상적인 속도에 한 3배 이상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한국을 향한 그 공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예. 4발의 탄도미사일이 사거리 1000km인 중거리 미사일 스커드 ER이라고 발표했는데 네.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준중거리라고 봐야 되고요. 아, 네. 중거리는 이제 준중거리? 예, 준중거리. 예, 중거리는 무수단을 얘기하는 네. 것이죠. 준중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무서운 게요. 스커드가 이 탄두 핵탄두 탑재 공간과 중량이 제일 커요. 예. 사거리는 짧지만 그러면 스쿼드가요? 그것을 하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쏠 수 있죠. 네. 이거는 요격하는 측에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여러 개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또 사거리가 충분하니까 고각으로 올려서 빨리 떨어뜨릴 수 있죠. 이 낙하 속도가 빨라지면 페이트리어트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불가능합니다. 예. 경우가 네.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더 필요한 거고요. 마하 10 이상 넘어가는 것은 페이트리어트보다는 사드로 요격하는 것이 좋고 이게 만약에 공기하고 상호작용이 할 수 있어요. 공기 밀도가 높아지면 지상으로 내려올수록 상호작용이 생기면 이게 텀블링 나선형 회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한 더 가능하면 대기권 밖 예. 100km, 70km, 80km 넘어서 100km 밖 이 정도에서 요격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수학 공식대로 떨어지는 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딱 지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고고도에서 그 요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핵탄두 탑재 공간과 그 탑재 중량이 다른 어떤 미사일보다
사거리는 짧지만 네. 근데 사거리가 짧다고 우수 미사일이 아니죠. 우리는 온전히 그 부담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스커드 ER의 그 위력이 있는 것이고 이게 공산 오차가 노동 미사일보다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노동 미사일 2km, 3km 밖으로 막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공산 오차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거의 동일 지점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난 9월에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스커드 ER이 정말 우리한테 그 국방 차원의 그 대비 차원에서 미치는 그 함의가 작지 않아요. 의미가 크겠네요. 작지 않아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보면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가 북한 정보를 뭐 항상 저희는 추측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때마다 거론되는 그 화성 포병 부대, 네. 항상 김정은이 시찰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의 실체가 어떤 겁니까? 네, 그 우리가 그 북한의 미사일을 뭐 KN-01, KN-08, KN-14 이렇게 해서 우리 나름의 그리고 또 무수단 미사일, 노동 미사일 이렇게 붙이지만 북한은 다 이것을 화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노동 미사일은 화성 7호고 무수단은 화성 10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미사일은 화성 시리즈입니다. 화성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의 운용과 성능 개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체 기반에서 고체 연료 기반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공산 오차도 줄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전담하는 부대를 전략 로켓 부대 예.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시되는 김정은의 특명을 받는 그런 부대로 그렇군요. 알려져 항상 있죠. 주시를 해야 되는 네. 곳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유튜브에 동장을 했는데요. 예. 김한솔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help, and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Yeah. 네,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신 대로 김한솔의 유튜브 영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정부 당국이 이제 맞다고 김한솔이 추정으로 나왔다가 김한솔이 맞다고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좀 그 김한솔의 신병도 그랬고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일단 오늘 김한솔 군의 이 영상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왜 그냥 영상에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등장을 가서 하지. 예, 네.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를 가서 네. 지금 그 말레이시아 당국은 학수고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DNA를 채취해서 그렇죠. 김철이 김정남과 동일인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야 이게 북한 당국이 했다는 것이 더 이제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신변안전 문제 때문에 한솔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첫째는 네. 둘째는 여기에서 중국이 뭔가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사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솔이 데리고 가서 뭐 여러 경호원을 붙여서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마카오에서 DNA를 채취를 해서 DNA 뭐 피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서 이제 그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한지 좀 미스테리입니다만은 중국이 시간 끌기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런 좀 의심을 좀 합니다. 예. 중국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원장님은 추측하셨는데 부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김한솔 측에서 굉장히 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새로운 그 SNS 시대에 이런 그 감을 좀 느낍니다. 지금 김정남이 이 피살이 충격적으로 전 세계에 된 것은 후지 TV가 그 촬영 CCTV 영상을 입수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그렇죠. 방송을 했죠. 그 장면이 중세 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 장면을 그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는 순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파급력이 큰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지금 김정남 그 암살된 지 시간이 좀 지났고 외교전으로 해서 지루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잊혀지는 것이 또 이게 굉장히 김한솔 측에서는 예.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시점에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이 요새 신문 잘 안 읽잖아요. 신문보다 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파급력이 더 큽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미디어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계산이 분명히 있었다. 이 시점에서 자신이 직접 나와서 이 동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진 그런 그 계산이 좀 딸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예. 그 북한에서 어떤 신변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도 이런 수단이 있다는 것을 던져주는 이런 다양한 포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김철이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는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했었고 김정남이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아들인 김한솔이 우리 아버지가 살해된 게 맞다고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이것을 또 중국 측의 어떤 의도한 바에 의한 영상 촬영이라면 상당히 북중 관계를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요. 어떤 의도일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일 수는 뭐 있다고 봅니다만 그냥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빨리 말레이시아가 이 사건을 어쨌든 북한 소행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정철이도 석방해 줘버렸고 예. 지금 뭐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지금 네. 없단 말이죠. 그 증거 유일한 증거는 뭐냐? 한솔이의 DNA 채취해서 이건 김정남이 우리 아빠가 김정남이다. 김젤이 아니고. 근데 김정남이는 북한의 로얄 패밀리고 그러면 김정남이를 죽일 사람은 누굽니까? 북한 당국 김정은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명백한 팩트를 갖다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게 뭐 어떤 면에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맞아요. 그렇게 영상으로 얘기한 것과 실제로 그러한 실제로 이런 과학적인 의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말레이시아가 공식으로 발표한 것과 국제적인 신뢰도에 있어서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준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게 될 수도 있다. 뭐 의혹을 증폭시킨다기보다는 뭐 저렇게 할 여유가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DNA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텐데 네. 왜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지 뭔가 좀 석연치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예. 부영호 한국국바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